지난 시간에 우리 고체 했었죠. 맞나? 살짝만 복습하자. 살짝만. 고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결정과 비결정으로 나눈다. 맞죠? 결정과 비결정으로 나누고요. 결정이 뭡니까? 요 부분 명현이 1회독할 때 들었었나? 몇 쪽이요? 이거 몇 쪽이죠, 여러분? 사실 1회독 할 때도 여기 안 됐다. 아, 그런가? 그때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쌤 기억에도 빠졌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들으면 됩니다. 맞죠? 네. 30쪽입니다. 30쪽. 결정은 뭐죠? 입자들의 배열이 그치, 규칙적인 거야. 입자들의 배열이 일정한 거를 결정이라고 하고, 비결정은 입자들의 배열이 어때요? 배열이 불규칙적인 걸 말하는 거죠. 맞나?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으로 해서 생기는 가장 큰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 결정은 보통 녹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 녹는 점이 일정하죠. 맞아? 예를 들어서 얼음 같은 경우는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는, 어느 점 녹는 점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0도에서 녹는단 말이야. 맞나? 모든 얼음은 0도에서 녹습니다. 맞죠? 순수한 이제 물로 된 얼음. 근데 이제 비결정, 예를 들어서 비결정 하면은 플라스틱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플라스틱 장난감 불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일부는 녹고 일부는 굳어 있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죠? 막 그을려가지고 쭉 막 플라스틱이 늘어져 있고 막 이런 거 맞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어떻게 돼? 얘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어떻다? 않다 라는 거죠. 괜찮나? 그래서 비결정에 예시하면은 플라스틱 말고도 뭐 있어? 유리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유리. 플라스틱이랑 유리.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과 유리를 예를 들 수가 있다. 유리도 보면은 이렇게 불로 이렇게 꽤 고온의 불로 가열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일부분은 쭉 뭔가 액체처럼 늘어지고 일부분은 고체로 단단하게 굳어있고 막 이렇잖아. 맞죠? 녹는 점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결정의 종류에는 우리가 배우는 건 비결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정의 종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정의 종류 하면은 뭐가 있죠? 네 가지. 필기에 썼나? 첫 번째 뭐가 있죠? 분자결정. 그렇죠. 분자결정. 근데 쌤은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보통 이제 화원에서 배울 때 이온 결정을 먼저 배우고요.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속 결정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자 결정과,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원자 결정이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가지 결정이 있거든요. 누구죠? 승민이 어서 오세요. 승민아, 너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쿠키 프라페 시켰어요. 자, 이온 결정은 뭐죠? 이온 결합 물질로 생긴 거야. 이온 결합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야 돼. 뭐와 뭐의 결합이 이온 결합입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맞죠?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NaCl 같은 뭐죠 이거? NaCl? 소금이 있단 말이야. 맞죠? 소금이 대표적인 이온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은 뭐냐면 금속과 금속의 결합은 보통 합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하면은 금속과 자유전자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금속 결정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있냐? 뭐 Fe, 철, 금속.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있어? 나트륨 덩어리, 뭐 마그네슘 덩어리, 뭐 요런 것들이 금속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 결정은 이제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 중에서 분자끼리 결합을 해서 생기는 건데, 요런 거 있겠죠? H2O 솔리드. 뭐죠 이거? 한국말로?
얼음이다. 맞죠? 얼음 있고 뭐 요런 게 있겠다. 그죠? 얼음. CO2 solid. 요거 뭐죠? dry ice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고체 요런 게 있다. 그다음에 원자 결정하면은 뭐가 있죠? 원자 결정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얘네는 물 분자가 결합을 해서 생기는 게 얼음이다 보니까 이건 분자 결정인데 원자 결정은 원자 단위로 결합을 해서 생기는 결정이니까 이건 뭐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적어요. 탄소죠. 탄소가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결합이 됩니다. 어떤 탄소는 뭘로 결합을 해? 육각형 판형 구조로 흑연으로 될 수도 있고 맞죠? 또 어떤 탄소는 굉장히 그 정사면층체의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이뤄서 뭘 만들죠? 다이아몬드. 그렇지.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탄소 동소체 하면은 다양하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거고 맞죠? 요번에 뭐 삼성에서 3번 접히는 휴대폰 폴더블 폰. 폴더블 폰이야? 그게 이름이? 오씨. 어? 폴더블. 폴더블인가? 맞나? 저 그냥 별로다. 폴더블. 그 몇 번 접히는 거? 2번 접히는 건가? 네, 화면 3개는 보는. 화면 3개? 그 실용성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3번 접히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을 때 뒤로 접히는 거야? 뒤로 모르겠어요. 뒤로 그렇지, 뒤로 접혀야겠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가 뭐가 아구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맞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은 요렇게 접고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다가 다시 접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음새 부분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 맞죠? 아무튼 이런 접히는 화면을 만들 때 쓰는 탄소 동소체가 뭐예요? 그래핀이거든요. 맞죠? 그래핀 비쌉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비싸죠. 뭐 말고도 뭐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것도 있고 플러렌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어? 뭐 그래핀 같은 경우는 흑연 가지고 만들죠. 흑연 이렇게 막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래핀 최초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맞죠? 자, 아무튼 요런 애들을 이제 다룰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전기 전도도가 있냐 없냐야. 전기 전도도가 있냐 없냐. 근데 이게 고체 상태일 때와 액체 상태일 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맞나?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이온 결정 소금은요. 소금 덩어리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소금 덩어리 안 통해요. 소금 덩어리는 안 통합니다.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 덩어리에다가 손 대고 이게 100만 볼트 꽂아도 어떻게 돼? 안 죽어요. 맞죠? 해보시면 안 돼요. 네. 액체는요. 소금 액체. 소금 액체여도 되고 소금 수용액. 소금을 물에 녹인 것도 상관없어요. 통하겠죠. 맞나? 그 다음에 금속은 너무나 명확하게 고체든 액체든 너무 잘 통하겠죠. 너무 잘 통한다. 그 다음에 물이나 이제 이런 분자 결정은요. 안 통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도 안 통해요. 괜찮나? 요렇게 배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도 보통은 안 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외가 하나 있죠. 그치. 요런 흑연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전기 전도도가 있습니다. 괜찮나? 요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를 했었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결정의 입방 구조에 대해서도 3개 배웠었다. 맞죠? 그거까지 딱 복습을 하면 적어볼까? 결정의 입방 구조 해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죠? 단순 입방 구조. 그렇지. 단순 입방 구조는 어떻게 쌓는 거야? 이 결정 자체를 보통은 이런 정육면체 모양으로 예를 들면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 좀 급하게 여기 마무리했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어떻게 쌓는 거냐면 꼭지점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형의 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를
구형을 8등분한 구형 뭔지 알아? 요렇게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지금 쌤이 그린 요 하나가 여러분들 9에 몇 등분한 구야 이게? 8등분한 거죠.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 거야. 맞죠? 이해되나? 그 8등분한 구형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쌓는 거죠? 뭐 쌤이 위에서 바라보는 모양을 해볼게. 요렇게 쌓는다라고 합시다. 맞죠? 요렇게 있어. 그리고 이 위에 그대로 어떻게 쌓는 거야? 이 위에다가 그대로 요렇게 쌓는 거겠죠. 맞나? 이해되나 이거? 요렇게 쌓는 거예요. 맞나? 이렇게 쌓는 거. 꼭지점마다 하나씩 배열되도록. 자, 그러면 얘는 뭐 중요 특징 중에서 하나를 적어보자면 요 정육면체 하나를 하나의 단위 세포라고 하면 단위 세포당 입자 수가 몇 개죠? 생각해 볼까? 단위 세포당 입자 수가 지금 요게 9의 몇 분의 몇? 8분의 1이 꼭지점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몇 개? 요게 이제 9의 8분의 1이잖아. 맞지? 맞나? 9의 8분의 1이 꼭지점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이 몇 개예요? 정육면체 8개니까 8분의 1 곱하기 8 하면은 몇 개야? 1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 공간 하나에는 입자가 몇 개 들어간다? 총 1개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입자와 닿아 있는 입자수, 닿아 있는 다른 입자수, 요거는 몇 개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입자를 쌓는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의 입자에 붙어있는 입자수가 몇 개일까? 이 공간 지각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입자가 이렇게 있어. 요렇게 막 쌓아. 위로도 쌓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하나의 입자는 몇 개의 입자가 닿아 있지? 6개겠죠? 어떻게 돼? 위아래 양옆 앞뒤 요렇게 해서 총 6개인 거야. 맞죠?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좌우도 있고 앞뒤도 하나씩 있고 위아래도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입자와 닿아 있는 또 다른 입자의 개수가 6개입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단순 입방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 배웠죠? 최심 입방 구조 해볼까? 면심 입방 구조 먼저 해볼까? 면심 입방 구조. 자, 면심 입방 구조라는 거는 요 단어를 잘 봐. 면심 입방 구조잖아. 면심이 뭐죠? 그렇지. 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면의 중심마다 반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그리고 꼭지점마다 또 어떻게 돼? 요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면심 입방 구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심 입방 구조. 이 단순 입방 구조는 여러분들 이해되죠? 단순 입방 구조는 요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어떻게 쌓는 거야? 그냥 요렇게 쌓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나? 너무 단순해. 근데 면심 입방 구조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잘 봐. 이해되나? 요렇게 쌓는 거야. 맞죠? 요렇게 쌓고 이 위에다가 또 어떻게 쌓냐면 요렇게 쌓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배치가 아마 구를 쌓을 때 가장 그 틈이 적게 배치하는 방법일 겁니다. 맞죠? 이해돼? 1층도 지그재그로 배치를 하고
2층도 어떻게 돼? 2층도 이 세 개의 구가 이 하얀색 세 개의 구 사이에 이제 온푹 패어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 쌓는 거야. 맞죠? 요 세 개의 구에 움푹 패어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 이렇게 쌓는 거죠. 맞나?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요렇게 쌓으면은 한 입자 내에 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맞아? 자, 그러면 요 친구는 단위 세포당 입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8등분한 구죠. 요게 몇 개 있어? 그렇지. 꼭지점마다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면심위에 있는 요거는 반구죠. 네. 그러니까 2분의 1 구가 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6개 있는 거야. 맞죠? 2분의 1 구가 6개 있으니까 얼마야? 그렇지. 얘는 단위 세포당 4개의 입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상상하기 좀 힘든데 한번 상상해 볼래? 입자와 다 있는 입자 수. 이거 몇 개일까요? 요게 이제 상상이 될까? 여러분들 공간 지각 능력을 한번 발휘해 봐요. 입자와 닿아 있는 면은 몇 개일까요? 4개? 4개? 잘 봐요. 선생님이 좀 크게 그려볼게. 1층에 요렇게 쌓았다라고 해봅시다. 맞나? 이미 1층에 이 친구랑 닿아 있는 입자 수가 몇 개야? 6개죠. 자, 2층에다가 요렇게 쌓았다라고 해봐. 그러면 2층이 9개죠. 근데 이제 1층에 6개 닿여 있고 2층에 이렇게 올리면은 가운데 요 흰색 입자 기준에서는 3개 더 닿이지. 그리고 얘 지하 1층에도 요 똑같이 요렇게 3개 닿으면은 그렇지. 요 흰색 구 입장에서는 몇 개의 구가 닿여 있는 거야? 12개가 닿여 있는 거죠. 이거 상상이 되나? 네. 이해되죠? 그치. 요런 식으로. 쌤이 이제 입체로 구를 그리는 거는 미술 선생님한테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쌤은 이제 요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 12개다. 괜찮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정의 마지막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채심 입방 구조가 있어요. 맞나? 자, 채심 입방 구조는 이제 단위 세포를 한번 그려본다면 요런 정육면체 어떻게 되냐면 채심이라는 건 이 몸체에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그 다음에 꼭지점마다 어떻게 돼? 8개씩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괜찮나? 쌤 그림이 좀 알아먹겠어요? 가운데 구가 하나, 커다란 구가 하나 있고 그 주변을 꼭지점마다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맞죠? 얘를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그려본다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1층에 얘랑 똑같이 1층을 요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안 쌓아. 요렇게 쌓는 거야. 맞죠? 요렇게 규칙적으로 쌓고 2층에는 얘는 2층에도 똑같이 쌓잖아. 맞죠? 근데 얘는 2층을 움푹 패인 곳에 쌓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요렇게 쌓으면 요게 채심 입방 구조가 되는 거죠. 되겠나? 그러니까 얘보다는 빈틈이 좀 많이 있을 거야. 맞죠?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지만 얘보다는 빈 공간이 어때? 적겠죠. 그러니까 얘가 빽빽하게 채우는 방법, 얘가 좀 덜 빽빽하게, 얘는 널널하게 채워지겠죠. 맞나? 네. 누가 제일 견고하겠어요? 면심. 그렇지. 면심이 제일 견고하겠죠. 이해되나?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얘가 그 다음으로 견고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단위 세포당 입자 수가 몇 개일까요? 단위 세포당 입자 수가 단위 세포당 입자 수. 두 개인가? 채심 입방이니까 가운데 커다란 구가 이미 하나 있죠. 거기에 꼭지점마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으니까 8분구가 8분의 1 곱하기 8 하면은 2개가 되겠다. 괜찮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입자와 닿아 있는 입자수는 입자와 하나의 입자와 닿아 있는 입자수. 밑에도 입자수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상상하기 쉬울 걸? 위에 4개, 옆에 4개, 밑에 4개. 12개. 아 잠깐만. 이게 사실은 밑에 층엔 없어요. 밑에 층엔 없냐고? 그러니까 지하인 거. 지하도 있겠죠. 이게 규칙적으로 쌓이니까. 근데 이게 이거를 좀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뭔가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얘네들끼리 안 닿아 있어요. 그러면은 응. 그러면은 요렇게가 안 닿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 위에 요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것도 안 닿아 있지 사실은, 그렇죠? 살짝씩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8. 그렇지,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나랑 붙어 있는 게 같은 층에는 없는 거야. 나랑 붙어 있는 게 같은 층에는 없고 요렇게 4개 붙어 있고 이렇게 4개 붙어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입자와 닿아 있는 또 다른 입자수가 8개입니다. 이거 알아들었나? 네. 요렇게 이제 결정의 입방 구조 3가지고 여기 이제 화투에 할 때 이제 쉬우면서도 은근히 이제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쌤 그려준 그림을 바탕으로 좀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심, 면심 이런 국어적인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 면의 중심에 반구가 있구나. 얘는 몸의 그 덩어리 채심이니까 이 몸 자체의 중심에 커다란 구가 하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네, 좋습니다. 요 정도 이제 복습을 했고요. 자, 쭉 넘어가서 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면 용액의 농도입니다. 44쪽으로 가볼까요? 요거는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지우고 농도로 가봅시다. 농도할 때는 명연이 있었나? 네. 필기돼 있어? 기억나니?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 파트? 오, 좋습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농도끼리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갑니다잉. 용액의 농도. 쌤 지금 적는 게 그 화면에 보여요? 네. 오케이. 어디까지 보여? 딱 거기까지 보여요. 쌤 손? 네, 딱 거기에서 딱 네, 화면이 손이 딱 살아. 딱 뒤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감각이 살아있군요. 자, 용액의 농도 하면은 몇 개 적어보자. 우리가 이제 중학생 때 처음 배우는 용액의 농도가 퍼센트 농도죠. 맞나?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이제 화투에서 지금 보면은 퍼센트 농도 다음에 뭐 나와? ppm 나오나요? 네. ppm 농도도 하나 적어보자. 사실 이거 두 개는 이게 거의 개념이 비슷해요. 거의 개념이 비슷한데 일단 따로 적어보고. 세 번째, 화원 오면서 이제 몰을 배우는 게 몰농도 배우죠. 그렇죠? 몰농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화투에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게 이 친구 이제 녹는 점, 그다음에 어는 점, 그다음에 뭐 끓는 점 이런 거
이제 수치화해서 계산하기 쉽게 만들려고 만든 게 뭐라고? 그렇지, 몰랄 농도입니다. 맞죠? 몰랄 농도. 몰랄 농도, 몰랄. 넘어갑시다. 자, 퍼센트 농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퍼센트 쓰겠죠. 맞습니까? ppm은 ppm 씁니다. 요거 ppm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을걸? ppm 쓰는 거? 그 어디서 ppm 같은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미세 농도, 그 미세먼지 농도, 그 할 때 ppm 쓰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몰라, 쌤이 정확한 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아버지들 출근하시는 길 보면은 전광판에 오늘 미세먼지 농도 이런 걸 가지고 수치 나오잖아, 맞지? 거기에 이제 ppm으로 준단 말이야, 맞죠? 좋습니다. 드세요. 지금 눈치 보면서 안 뜨고 있는 거 아니야, 성민이? 먹어 됩니다. 그 다음에 몰 농도는 단위로 large m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단위로 뭘 쓰죠? small m을 씁니다. 읽을 때는 퍼센트, ppm,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맞죠? 자, 요 네 개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퍼센트 농도입니다. 맞습니까?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의 정확한 정의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퍼센트 농도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요거는 일단 하나 적어볼까? 여러분들 혹시나 뭐 다 알겠지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고 용액이 있어. 맞죠? 너랑 나랑만 있어가지고 뭐가? 그 저번에 이거 멘트 했을 때 어. 얘랑 저밖에 없어가지고 응. 한 10분 만에 그냥 종이에 다 써서 내라 해서 종이에 다 쓰고 이거 바로 갖다 주고 있어요. 뭐 외우기 쉽잖아, 맞죠? 자, 용질이 뭐죠? 뭐 예를 들면 용질 뭐야? 소금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소금물에서 용질은 뭐죠? 소금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녹는 물질이야, 맞죠? 녹는 물질 맞나? 용매는 뭐야? 물이죠. 얘는 녹이는 물질이죠, 맞나? 맞죠? 용액은 뭐죠? 소금물이죠, 맞나? 용질 더하기 용매입니다, 맞죠? 요건 당연히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고 퍼센트 농도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죠? 갑니다. 용액의 질량 맞나? 분해 용뭐의 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단위를 적어보면 질량의 단위는 g이죠. 질량의 단위는 g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g을 약분하는 거 요거 이제 단위 약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위 약분을 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 퍼센트만 딱 붙으면 되는 거야, 맞죠? 100% 이렇게만 딱 붙이면 된다. 요게 퍼센트 농도의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 100g에 맞아? 소금 25g을 녹였어. 맞죠? 자, 몇 퍼센트예요? 소금물 퍼센트 농도 25%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다 바뀌었죠 지금. 아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뭐죠? 125분의 25. 그렇지. 이렇게 낚인단 말이야. 분모가 뭐예요? 용액의 질량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00 더하기 25를 해야 돼요, 맞지? 이거 겁나 낚여요, 이거. 25 맞나? 곱하기 100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얼마야? 이게 5분의 1이고 이렇게 해서 20%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단순한 문제인데 낚이기 쉽죠.
뭔가 이렇게 되면 분모가 100일 것만 같잖아. 맞죠? 낚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 할 때 이런 식으로 함정을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이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ppm 농도는 뭐죠? 얘는 조금 더 미세 농도를 다루는 거거든요. ppm 농도. 자,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긴 똑같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똑같이 이제 g을 쓰죠. 맞나? g을 써. 그래서 이게 g은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야. 단위 약분이죠. 여기에다 이제 뭘 곱하냐? 퍼센트 농도는 여기다 뭐 곱했지? 100을 곱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로 표현하면 10의 몇 제곱? 2제곱이죠. 맞나? 여기 ppm은 10의 6제곱을 곱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농도가 굉장히 옅어도 10의 6제곱을 곱하면은 그 수치 자체를 좀 증폭시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 농도를 표현을 할 때 ppm을 쓴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맞나? 미세먼지 농도 할 때 ppm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맞지? 그래서 얘는 단위가 ppm이다. 맞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뭘 쓰면 되겠어? 퍼센트 농도에서 ppm 농도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10의 4제곱 곱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ppm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 가고 싶으면 그렇지. 10의 4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10의 4제곱분의 1을 곱하던가. 맞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요거 언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0만 분의 어떤 100만 분율로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100분율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는 여기 수치 자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몰 농도 한번 가볼까요? 몰 농도. 자, 몰 농도 정의 기억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용액의 그렇지. 부피 리터 맞죠? 분해 뭐죠? 용질의 몰수죠. 그렇지. 양도 똑같은 말이야. 용질의 몰수. 보통 이제 양이라고 하면은 화학에서는 몰수를 의미하거든요. 알겠나?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 퍼 그렇지. 리터가 돼요. 맞나? 그래서 이 친구는 몰 퍼 리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몰 퍼 리터를 쭉 압축시켜서 표현한 게 뭐냐면 large M 몰 농도라는 거야. 알았죠? 똑같은 단위야. 되겠나? 몰 퍼 리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금물 1리터에 소금이 2몰 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몰 농도가 얼마예요? 2라지엠. 라지엠을 읽을 때는 그냥 몰 농도라고 읽으면 돼. 2몰 농도다. 맞죠? 쉽죠? 소금 2몰이라는 건 용질 2몰. 소금물 1리터라는 거는 용액 1리터니까. 맞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쌤이 단위 변환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농도를 배울 때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 여기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한번 볼까? 일단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뭐죠? 몰수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분모는
용액, 용액은 똑같아. 맞죠? 용질, 용질도 똑같아요. 맞나? 근데 얘는 이제 분모는 질량과 부피의 관계니까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부피와 질량 사이를 다루는 게 밀도입니다. 밀도의 정의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를 이제 영어로는 density, D라고 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밀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곱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부피가 약분되고 질량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피에서 질량을 갈 때는 밀도를 곱한다라는 거야. 맞나? 네. 그러면 반대로 질량에서 부피로 올 때는요. 그렇지. 밀도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걸 하나 적어 보면 용액의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되겠나? 용액의 밀도. 보통 함정으로 뭘 많이 주냐면 막 필요 없는 정보를 막 섞어놔요. 뭐 용액의 밀도도 주지만은 물의 밀도, 용매의 밀도도 던져줘. 맞죠? 맞나? 그러면 그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지. 나한테 필요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맞죠? 수학 문제는 보통 어떻게 돼?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것만 주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던져주면 이걸 다 써야지만 풀 수 있는 걸 떠준단 말이야. 수학은. 그러면 보통 수학 문제 풀 때 이건 꿀팁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고난이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 그러면 뭘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지금 문제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단서 중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단서가 뭔지를 주목해 보면은 또 풀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풀지 않나? 맞죠?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아닌가?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용액의 밀도가 필요하고 용질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를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질량과 몰수를 다루는 게 뭐죠? 화학 식량이다. 맞죠? 비상식량 아닙니다. 화학식량이야. 맞죠? 갑자기 뜬금없었죠? 화학식량은 뭐야? 이제 분자량, 원자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화학식량 하면은 뭐 몰질량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은 화학식량 하면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좀 쉽게 가자. 이거 이제 화원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쉽게 가면은 어떤 물질마다 물질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야. 맞죠? 원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탄소를 얼마로 지정을 하죠? 화학식량? 12로 지정을 하죠. 탄소가 6번이거든요. 맞죠? 탄소를 12로 지정을 했을 때 나머지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탄소를 12로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데 얘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야? 6개. 중성자 몇 개죠? 6개야.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여서 합쳐서 총 몇 개? 12개. 그래서 화학식량이 12예요. 맞나?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나오는 게 수소는요. 화학식량이 1이죠. 헬륨은 그렇죠. 4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몇 개 외워주면 좋아. 탄소는 12고 질소는 14. 맞나? 그 다음에 뭐 있죠? 산소는 16. 요런 거 있다. 맞죠? 몇 개만 알아두십시다. 맞죠? 또 뭐 염소 같은 거는 35.5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맞지? 맞나? 물은요? 이 분자량 1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CO2 이산화탄소는 44. 이런 거는 외워두면 좋아. 알겠죠? 그 다음에 N2O
일산화이질소 30, 아니 44. 44죠. 얘랑 얘가 어때? 분자량이 똑같죠. 맞나? 요거 있어 많이 봐요. N2요. 응. 여기서 많이 보죠 이거. 이거 쌤 저번에도 얘기해 줬던데 기억나나? 아 카트라이더. 그렇지. 아, 부스터. 부스터입니다. 맞죠? 그렇지. 이 분자량이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화학식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몰의 질량을 나타내는 게 화학식량이다 보니까 몰수에서 질량을 올 때 곱하기 화학식량이에요. 맞나? 되겠나? 그리고 질량에서 몰수를 갈 때 나누기 화학식량이 되는 거야. 맞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하나 적어보면 누구의 화학식량이죠? 용질의 화학식량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되겠나? 자, 요 정도 이제 해보고 쌤이 문제 하나 그러면 던져볼게요. 소금물 3몰 농도가 있어. 맞죠? 자, 쌤이 그냥 정보 그냥 막 던진다. 물의 밀도는 1g per 밀리리터. 되겠나? 소금물의 밀도는 1.1g per 밀리리터. 되겠나? 그 다음에 물의 화학식량은 18이에요. 그리고 소금의 화학식량은 그냥 뭐 44라고 합시다. 40이라고 하자. 40. 쌤이 그냥 막 던질게요. 소금은 40입니다. 되겠나? NaCl. 막 던졌어. 자, 문제. 얘를 ppm 농도로 나타내 보세요. 네, 이거 풀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이거 풀고 좀만 쉬었다 하자. 알았죠? 뭐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풀어봤나요? 예. 답 뭐 나왔어?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게 쓴것 같아요. 그래? 좀 더러워. 숫자 더러워. 일단 각자 한번 답을 불러보세요. 쌤도 문제를 막 낸 거라서 숫자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많이 더러워. 성민이 뭐 나왔어? 11분의 12 곱하기 10의 4제곱. 12 곱하기 10의 4제곱 계산하다 포기했는데. ppm 나왔어? 혹시 구한 사람 하율이 뭐 나왔어요? 0.825 ppm. 오케이. 또 원재는? 못 보였어요. 어허. 명윤이도 구하다 말았나? 한번 같이 해보자. 일단 적어보자. 3몰 농도라는 건 뭐죠? 3몰 per 1리터. 1리터에 3몰로가 있다 이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했죠? 화학식량을 곱해야 돼. 근데 누구의 화학식량을 곱해야 되죠? 소금. 그러면 40을 곱하면 그렇지. 120g이네. 맞나? 그 다음에 1리터에서 용액의 부피에서 용액의 질량을 올려면 밀도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1.1 곱해야 된다. 맞죠? 맞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1리터죠. 근데 얘는 밀리리터지. 그러면 1.1g per 밀리리터는 얘를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 맞죠? 1리터는 몇 밀리리터죠? 1000ml야. 맞죠? 요렇게 되겠네. 맞나? 이거 쌤 풀이가 좀 이해되겠어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1리터랑 1000ml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뭘 곱하는 거냐면 수학에서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곱하면 뭐 좋은 점이 뭐냐면 단위 약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000 곱하기 1.1 하면 얼마죠? 1100인가? 1100 그램 퍼 리터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면 돼? 곱하기 1리터에 1100g이다. 요렇게 곱해주면은 리터 약분돼서 분모가 뭐가 들어가? 분모가 1100 들어간다. 맞죠? 1100g 요렇게 되겠네. 괜찮나? 요거 하율이 따라왔나? 성민이 따라왔고요? 오케이. 자, 그럼 요렇게 바꾼 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야. 맞죠? 여기다가 뭘가 이제 곱하면 ppm이 되죠? 10의 6제곱을 곱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단위 약분 깔끔하게 해주고 ppm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0 하나 약분하고 맞나? 어떻게 되죠? 11분의 12에 맞죠? 0 하나 약분 요렇게 또 해주면 된다. 그렇죠? 10에 5제곱. 어디 0 하나 빠뜨렸나 본데 성민이. 맞죠?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요거 괜찮나요? ppm 요렇게 되겠네. 잘 거의 비슷하게 풀었네요. 맞죠? 좋습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몰에서 질량 올 때, 리프피에서 질량 올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몰랄 농도 한번 가볼까요?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 몰랄 농도 혹시 기억납니까? 몰랄 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그렇지. 이거는 분모가 조금 특이해요. 지금 얘네들 전부 분모 뭐였어? 용액이었어. 맞죠? 근데 얘는 그렇지. 용매의 질량분의 맞나? 뭐죠? 용질의 몰수, 양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퍼. 심지어 이것도 웃겨. 이 질량이 g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입니다. 또 바꿔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몰퍼 킬로그램이야. 알겠죠? 줄여서 스몰 m으로 적으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몰랄 농도라고 읽어주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몰랄 농도까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용액의 성질 배우면서 막 녹는 점, 내림, 어는 점, 끓는 점,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맞지? 그런 거 할 때 몰랄 농도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거까지는 안 하고요. 오늘은 이 단위 변환에 대해서 조금 해봅시다. 자, 우리 퍼센트 농도랑 이거 몰 농도 변환하는 것도 했었으니까 이번에 몰랄 농도랑 몰 농도 변환도 한번 해보자고. 알았지? 자, 얘는 퍼센트랑 몰 농도였고 이번에는 몰 농도랑 몰랄 농도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몰 농도 먼저 한번 적어보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뭐죠? 몰수야. 맞죠? 근데 몰랄 농도는 뭐냐면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맞아? 자, 그러면 분자가 어떻죠? 똑같아요. 얘는 이거 두 개는 같다. 맞죠? 그러니까 분자는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바꾸면 돼?
분모만 바꾸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좀 바꿀 게 많아요. 얘는 뭐죠? 용액인데 얘는 뭐죠? 용매잖아. 얘는 부피인데 얘는 질량이잖아요. 맞죠? 자, 과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 단계를 거친다 생각하고 얘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음, 밀도를 그렇지. 밀도를 곱해야 된다. 맞죠? 아까 했듯이 뭐를 곱한다? 용액의 밀도를 곱한다. 맞죠? 용액의 밀도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구했어. 그럼 이제 단순하게 가자. 얘가 무거울까? 얘가 무거울까? 당연하겠죠.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인 게 얘잖아. 그럼 얘가 더 무거울 거야. 그럼 여기다 뭘 빼주면 얘가 되겠어?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빼기 용질의 질량이야. 맞죠? 맞나? 용질의 질량. 자, 그러면 필요한 정보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용액의 밀도가 이제 필요할 거고, 맞나?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정보가 뭐죠? 용질의, 그치, 용질의 질량을 그냥 대놓고 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어차피 분자가 뭐야? 용질의 몰수잖아. 여기다가 아까 뭐였어? 용질의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화학식량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나오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을 여기다 빼면은 용매의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용질의 화학식량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대놓고 주면은 그 문제는 좀 친절한 문제겠죠? 이거 그냥 냅다 푸세요 이런 문제고, 요걸 주면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문제인 거야. 맞죠? 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서 용질의 질량을 여러분들 스스로 구해줘야 되는 문제야. 맞나?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죠? 얘도 두 가지. 맞죠? 요거 따라오겠어? 좋습니다. 요 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뭐랑 뭐를 왔다 갔다 해볼까? 퍼센트랑 몰랄 농도. 그렇지. 퍼센트랑 몰랄 농도를 조금 왔다 갔다 해볼 수 있겠죠. 맞나?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뭐죠? 용액의 질량 분해. 맞나? 용질의 질량이야. 느낌 빠고지 않니? 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잖아. 맞지? 분해 뭐죠? 용질의 몰수야. 맞나? 괜찮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뭐 필요해? 얘가 지금 용질로 똑같으니까, 그렇지, 화학식량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화학식량으로 나누고, 맞나?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화학식량 곱하면 된다. 맞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그렇지. 근데 용질의 질량을 알아 몰라? 이미 알죠? 아니, 어떻게 알아? 여기서 요거 빼면 되지. 맞아? 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얘 분모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 네. 그치? 얘 분모가 용액의 질량이고 얘 분자가 용질의 질량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용매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한 정보가 뭐밖에 없는 거지? 누구의? 용질의 화학식량. 그렇지. 용질의 화학식량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랑 몰랄 농도는 왔다 갔다 하기가 어때? 쉽겠죠? 괜찮나? 그래서 요거 문제를 쌤이 하나 내볼게요. 오케이?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2% 농도의
소금물이 있었어. 맞나? 맞죠? 2% 농도의 소금물. 소금은 화학식량이 40이라고 쌤이 가정을 할게요. 물은 화학식량이 18입니다. 맞죠? 얘의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해볼까? 응. 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함정이 안 걸리고 풀 수 있을 것인가? 네. 해볼까? 자, 봅시다.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혹시 답 나오신 분? 성민이 나왔나? 하율이 나왔어요? 49분에 1000. 오케이. 몰랄 농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오신 분? 명현이 나왔어? 저는 49분에 10이 나와요. 몰랄 농도. 언제 혹시 나왔나?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49분에 49분에 25? 성민이 25야? 오케이. 일단 답이 다 달라요, 지금. 갑니다. 자, 2% 소금물이라는 것은 퍼센트 농도잖아요. 맞죠? 2%라는 건 뭐 몇 분의 몇 곱하기 100 해야 2%야? 100분의 2야. 맞죠? 맞나? 그러면 적어보자. 100g에 2g이 녹아있으면 2%입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용질의 몰수로 한번 가보잔 말이야. 용질의 몰수로. 뭘로 나눠줘? 화학식량으로 나눠준다. 맞죠?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20분의 1이다. 맞죠? 20분의 1몰이 되겠네요. 맞나? 좋아요. 그 다음에 100g에 2g 녹아 있으니까 용매의 질량은 몇 g이에요? 98g이죠? 자, 근데 몰랄 농도는 분모가 뭐여야 되죠? 킬로그램이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요 g을 킬로그램으로 어떻게 바꾸지? 1000분의 98kg 되겠다. 맞나?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따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쌤 암산이 안 된다 얘들아. 머리 아파. 생각보다 생각 196인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960인가? 맞나? 예. 1960분의
1000인가? 몰랄 농도 이렇게 되나? 맞죠? 왜 약분하면 어떻게 돼? 00 날리고 빨리 출발. 2로 나누면 98분의 49분의 50이고 49분의 25 몰랄 농도. 오,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 답이었죠? 성민이 아주 잘했어요. 뿌셔뿌셔를 먹을 자격이 있었어. 나머지 드세요. 언제 드세요? 네, 요거 되겠나? 여러분들 하율이 어디 실수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분모가 다 49인 거 보니까 어디 실수했어요? 킬로그램을 안 바꿨군요. 맞아. 명현이는 어디 실수했어? 잘 풀었어? 아마 이게 뭔가 이게 킬로그램으로 안 바꾸고 뭐 이렇게 또 계산 실수하면은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맞죠? 이 보니까 이게 분자가 10이나 1000이 나오려면은 요게 분모가 20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승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용액의 농도 4가지 공부했고 이거 변환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요거 얘들아 뭐 필기를 하든지 좀 잘 이제 적어서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습니다.